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집합과 명제 첫 번째 시간으로 집합이라고 하는 이제 소단원을 나갔는데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합과 명제의 뜻을 이해하고 해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분명하게 대상을 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분명한 조건으로 그 대상을 정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고 지난 그 출석 인정 과제에서의 두 글자는 분명 또는 명확, 뭐 정확, 뭐 등등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셨으면은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합이 원소를 포함하는 거고 그 관계를 기호 원소의 영어 단어 엘리멘트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본따서 포함이 되면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그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해서 우리는 이 기호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소를 왼쪽에 그리고 집합의 기호를 대문자로 나타내는데 오른쪽에 나타내서 포함이 된다 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의 형태로 써준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집합을 간단한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집합을 나타낸다. 즉, 집합의 표현에 대한 부분이네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해서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원소들을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써주면 되는 부분이었고 조건 제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원소의 형태 써주고 이 원소 A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글로 써주신 후에 중괄호로 닫아주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의 포함한 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원이나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서 집합의 원소가 셀 수 있을 때 유한집합,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원소가 많을 때는 무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한집합 중에서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다 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공집합을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어긋나게 그어주는 형태로 해서 공집합을 표현한다 라고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네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이 되게끔 하는 그 분명한 조건에 의해서 약수라든지 뭐 소수라든지 어떤 범위에 있는 수에 관련해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고 그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학습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한번 녹여봅시다. 쪽지 시험 문제인데 이 부분은 1번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1번에서 집합인 것은 우리 집합이려면은 그 조건이 분명한 조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조건
한번 봅시다. 잘한다 라고 하는 건 모호하죠. 그리고 크다 라고 하는 것도 모호한 표현이고 많이 라고 하는 것도 모호한 표현이고 5 이하의 짝수는 분명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에서는 날씨가 따뜻하다 라는 것도 주관적인 모호한 표현이어서 땡.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김에 얼른 2번도 해봅시다. 1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 라고 했고 이 10의 약수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원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1, 2, 5, 10 1, 2, 5, 10을 원소로 가지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A를 표현하게 되면 1, 2, 5, 10 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1, 2, 5, 10 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만 원소이고 그 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은 10의 약수가 아니고요. 5는 10의 약수가 맞고 7은 10의 약수가 아니고 10은 약수가 맞습니다. 다음 자, 3번 문제. 방정식의 해의 집합을 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3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분명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원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3차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일단 모든 항에 x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x 묶어줬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2차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꼴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하셔서 x라고 하는 인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어떤 걸 가져요? 이 세 개의 인수가 각각 0 일 때의 값을 해로 가집니다. 그러면은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겠네요.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0은 원소가 맞고 1은 원소가 맞고요. 2는 원소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고 3번도 원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고 5번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5를 해를 가지지 않는데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되어 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20의 약수 하나하나씩 다 써주시면 되겠죠. 1, 2, 4, 5, 10, 20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2번은 한번 각자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요거 1번씩만 해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고 지금 이 나열되어 있는 원소의 어떤 공통된 성질 또는 조건이 눈에 보이시나요? 3, 6, 9, 12, 15 해서 땡땡땡인 걸로 보니까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어떤 숫자일 것 같은데 x바, x는 3의 배수라고 해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가로 2번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원소의 개수 부분 문제인데 출결 인정과제, 출석 인정과제로 낸 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유한 집합인 것은? 하고 물어봤고 유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봅시다. 1번 3의 배수 369 땡땡땡땡 계속 무한이 나오겠죠. 1번은 무한집합이고 소수도 2, 3, 5, 7 땡땡땡땡에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그쵸.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한히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3번도 무한집합입니다. 4번 2, 5, 8, 11, 14, 30 커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 있는 원소들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끝에 이 땡땡땡 걸 보아서 무한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두 자리 자연수중 홀수라고 했으니까 10에서부터 99 사이에 있는 수 중 홀수인 거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유한 집합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선생님이 한번 오늘까지 제출한 친구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3번을 많이 고르셨더라고요. 오답으로. 아마 0과 1 사이의 실수다라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뭐 2분의 1, 3분의 1, 끝도 없이 쪼개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세 집합 ABC에 대하여 원소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이거 선생님이 출제하기를 이 정답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 거 이제 집합인데 0이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의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은 9의 약수라고 했으니 얘를 원소의 나열법으로 쓰면은 1, 3, 9가 약수가 되겠네요. 그쵸? 해서 B의 약수의 개수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5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는 5의 배수기 때문에 배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나누기 해서 나온 이 몫의 개수만큼 있다. 따라서 C의 원소의 개수는 20이었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합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 더하기 20 해서 24가 정답이었어요. 선생님이 따로 각색한 문제는 합을 구해줘야 하는 거였고 답은 24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나 보니까 지금 이 1번에서 원소 숫자 0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0이라고 하는 것을 제로라고 보고 공집합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서 원소의 개수를 0이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 숫자 0이에요. 해서 제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0을 하나를 포함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1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9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1, 3, 3, 9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4개의 원소를 가진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약수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곱해서 뭐 9가 되는 걸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약수를 이 중복해서 3을 써주진 않죠. 그쵸? 하나로 그냥 써주죠. 그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오늘 학습할 내용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학습할 부분은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의 두 번째 주제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원소와 그리고 집합이라고 하는 두 대상에서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형태로 포함관계를 따졌는데 이번에는 집합들 사이에서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의 포함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해서 주제는 크게 이번에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와 그리고 부분집합의 성질 한 5가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까지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수 부분이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성질도 문제에 녹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분집합이란 무엇일까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지난번에 원소로서 전짱이라고 하는 1학년 고등학생을 예로 들었고 그리고 집합으로서 뭐 고등학생의 집합이라거나
1학년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2학년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형태로 해서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장이라고 하는 학생과 그리고 고등학생, 뭐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는 집합을 예로 들어서 부분 집합을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전장이라고 하는 학생을 한번 반을 정해줍시다. 반을 1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김장이라고 하는 학생도 일반 학생이고, 그리고 이장 일반 학생, 성이 또 뭐 있어? 박장 일반 학생이고, 김이박 또 정장도 일반이고. 자, 근데 여기서 최장 친구만 2반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 위리 한빛고 학생 중에 2학년 학생 중에 일반인 친구 5명이랑 그 다음에 2반인 친구 1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부분 집합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장은 1학년 일반이니까 1학년 집합에도 포함이 되고 고등학생 집합에도 포함이 돼요. 그쵸? 근데 전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김장, 이장, 박장, 정장, 최장도 모두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집합과 1학년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 친구들 중에서 2명의 주번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2명을 뽑아서 뭐 전장이라고 하는 학생이랑 김장이라고 하는 학생을 주번으로서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반의 주번인 거예요. 그래서 주번인 친구들의 집합과 일반이라고 하는 집합에서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에서 주번을 뽑아서 이제 집합을 새로 만들었는데 전장도 일반이고 김장도 일반이에요. 이렇게 전장과 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은 일반이라고 하는 집합하고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번이라고 하는 집합이 일반 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때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기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는 이렇게 삼지창을 썼는데 원소와 집합이 아니라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의 포함 관계니까 새로운 기호가 필요해서 포함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달하되 원소의 포함 관계와 집합 사이에서의 포함 관계에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하나의 막대기는 빼요. 해서 포함이 될 때는 속할 때는 이렇게, 속하지 않을 때는 그어주는 건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기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반의 주번 집합은 일반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반에서의 주번은 전장, 김장이고 2반에서의 주번은 최장이래요. 해서 1반과 2번에서의 주번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전장, 김장, 최장이라고 해서 1반, 2반의 주번들에 대한 집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반이라고 하는 집합과에서의 포함 관계는 어떨까요? 전장이랑 김장 일반에 포함이 되는데 최장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는 일반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그쵸? 이때는 원소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일반이라고 하는 원소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도 포함 관계는 존재하고 이렇게 포함될 때 이 포함되는 집합을 우리는 앞으로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름을 명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개념 정리하기.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빈칸을 채워 넣어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든 원소예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포함관계를 기호로써 집합 A가 B에 포함이 된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B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포함된다 해서 어긋나게 그어주는 형태로 해서 나타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가로 2번은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5가지 정도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준 다음에 다시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성질 부분. 자, 먼저 우리는 포함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게요. 문제 1번. 교과서 168페이지. 자, 문제 1번.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기호는 어떤 기호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다. 자, 그럼 먼저 가로 1번 봅시다. 가로 1368이라고 하는 집합은 홀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홀수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홀수인지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포인트는 부분집합이기 위해서는 모든 원소가 더 큰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 부분이에요. 모든. 자, 그러면은 홀수인지 아닌지. 홀수 1은 홀수 맞고 자 3도 홀수가 맞아요. 근데 6이랑 8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2개는 홀수가 맞는데 나머지 2개는 홀수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홀수가 아니면은 그 부분집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부분집합이 아니다, 속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로 2번. 이번에도 왼쪽이 원소가 적고 오른쪽이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이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집합이 자연수인지 아닌지로 해서 한번 포함관계를 나타내 봅시다. 지금 1부터 10까지의 양의 정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연수 맞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자연수가 맞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는 포함된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고 옵시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 부분을 우리가 학습할 텐데 첫 번째로 학습할 성질은 A라고 하는 집합은 A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고 또 똑같은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어요. 부분집합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1이라고 하는 집합도 여기에 부분집합, 이 집합의 원소여야 되고 2도 원소여야 되고 3도 원소여야 한다. 그쵸? 근데 1, 2, 3이라고 하는 원소 3개가 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은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이유는 모든 원소가 포함되는 집합의 원소를 되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빠짐없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쵸?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다 어차피 자기 원소일 테니까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성질을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었어요? 원소가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집합들의 단위 집합인 것처럼 포함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표현은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쵸? 공집합. 따라서 집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합 호환관계를 써서 나타내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단위 집합처럼 모두 포함한다.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기억해 주세요. 자, 추가로 선생님이 알려드릴 성질 세 번째. A라고 하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고 B라고 하는 집합은 C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은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B에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은 C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모두 C에 포함이 되니까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조금 납작해야 될 것 같네.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서 또 부분집합 구해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땐 공집합이고 1개일 때는 1, 3, 5, 7을 원소로 가질 거고, 2개를 가질 때는 1, 3, 1, 5, 1, 7, 그리고 1이 다 끝났으니까 3, 5, 3, 7, 그리고 3이 끝났으니까 5, 7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혹시 헷갈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3, 5라고 썼는데 5, 3을 세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원소 3과 5를 가지는 집합이나 5와 3을 가지는 집합이나 서로 같은 집합이죠. 해서 서로 같은 집합은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3개인 거 1, 3, 5, 1, 3, 7, 그리고 3, 5, 7, 그리고 1, 5, 7, 그리고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은 원소 4개는 자기 자신인 거니까 1, 3, 5, 7 해서 답은 공집합과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3개짜리 부분집합,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부분집합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은 A랑 B는 원소가 모두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볼게요. 원소가 똑같고 원소의 개수가 같고 똑같으면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가로 1번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B를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써봅시다. 15의 약수는 1, 3, 5, 7이에요. 그러면은 1, 3, 5, 15죠. 1, 3, 5, 15. 그러면은 원소 개수 4개고 1, 3, 5, 15로 똑같네요. 해서 1번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A와 B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에서는 둘 다 2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각각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마이너스 2 그리고 2이고 B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 0과 2와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다르네요. 해서 A와 B라고 하는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니네요. 오케이 해서 서로 같은 집합에 해당되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부분집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일단 전체라고 하는 것보다 작아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에서 탄생한 용어로서 진짜 부분집합이려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B의 부분 집합인데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닐 때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닐 때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 4번 풀어봅시다.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해봅시다. 0개인 거는 공집합, 1개인 거는 마이너스 1, 0, 1인 거고 그 다음에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그리고 0, 1 그리고 이제 3개인데 3개를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서의 마지막 주제, 부분집합의 개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6단원에서 순혈과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산,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짧게 강의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우의 수에서 쓰이는 용어 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포함해서 시행, 사건, 경우의 수라고 하는 용어 살펴보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들으셔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동일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관찰하거나 관찰 관측이거나 또는 실험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행으로부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사건의 가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로 시행이라고 하는 거에는 동전을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관찰인 거죠.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의 결과는 앞면 또는 뒷면으로 떨어지겠죠. 앞면 또는 뒷면으로 떨어진다가 이제 사건이 되겠고 이 앞면 또는 뒷면으로 떨어지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 앞면 아니면 뒷면인 거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은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육각형이 모서리로 바닥에 서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반듯하게 바닥에 위치할 텐데 주사위를 던질 경우에 이 윗면에는 숫자 하나가 놓이게 돼요. 그쵸? 어떤 숫자가 놓이게 됩니까? 주사위에 있는 눈 1부터 6까지의 눈 중에 하나의 눈으로
나오게 되겠죠. 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시행은 1부터 6까지의 눈이 윗면에 올라오는 거고 그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각각 시행, 사건, 경우의 수. 뭔가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쵸? 자, 이때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어떤 경우에 합의 법칙을 쓰고 곱의 법칙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순혈과 조합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의부터 얘기 드리면은 두 사건, 2개 이상의 사건에서도 합의 법칙이 사용됐지만 가장 간단한 2개로 먼저 예를 들은 거예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사건 A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라고 하는 개념은 잇따라서 또는 뭐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때는 그때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밥 종류가 5가지고 그리고 면 종류가 3가지 길래 이 5가지와 3가지의 총 8가지의 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려고 합니다. 한 개를 골라서 먹으려고 해요. 그때의 가지수는 5개 더하기 3개 해서 8개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한 개를 고르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기 때문에 8가지의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식당에 갔는데 밥 종류가 5가지고 면 종류가 3가지예요. 근데 밥도 먹고 싶고 면도 먹고 싶은 거야. 해서 이 중에서 밥 하나, 면 하나 해서 각각 한 개씩 골라서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밥 5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고 면 3가지 중에 3개 중에 한 가지 골라서 먹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1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곱의 법칙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밥이랑 면 중에서 한 개를 골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밥이랑 면을 동시에 뭘 골라야 되는 상황이 없죠. 그때는 더해주는 거고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밥에서 한 가지, 면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건데 밥에서 한 가지 고른 다음에 바로 면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동시에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서 곱의 법칙을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경우의 수에 관련된 개념 설명 들었고 본격적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보러 갈게요. 자, 유추하기로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고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규칙을 찾았다면은 영리한 친구죠. 봅시다.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래요. 여기에 모든 규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 아래에 5x 있고요. 그리고 5에 따라서 2의 원소 5x 있고 x에 따라서 또 5x 있어요. 마찬가지로 3도 5x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5x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1도 5, 2도 5, 3도 5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분집합은 1, 2, 3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5라고 하는 거는 포함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고 x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방금 경우의 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원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원소에 있어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부분의 경우의 수도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하는 원소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의 수에 의해서 두 가지를 경우의 수로 갖게 되는데 지금 1을 포함될지 안 할지 결정하고 바로 2를 결정하고 또 바로 3을 결정해야 되니까 원소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연속해서 또는 잇따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줘야 된다. 따라서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소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집합 1부터 n까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에서는 1을 포함할지 안 할지 에서 결정하고 2를 포함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n까지 포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지금 2가 총 n개만큼 곱해져 있을 테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서의 응용이 나오죠. 2번 문제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일단 이 부분집합은 총 5개의 원소고 각각의 원소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으니 총 2의 5제곱 32개의 부분집합을 가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로 1번 문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1은 무조건 포함을 시킨다라는 소리죠. 포함을 시켜. 그러면은 지금 포함할지 안 할지에서 포함한다라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이 1에 대한 원소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나머지 원소 2, 3, 4, 5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2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의 4제곱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원래는 전체 원소의 개수는 5개니까 2를 5번 곱해야 되는데 1이라고 하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가 돼버리면서 원소 하나를 계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쵸? 해서 2의 4제곱으로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1이랑 2라고 하는 원소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각각 한 가지의 경우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나머지 3, 4, 5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곱해서 2의 세제곱 8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어야 되는데 이미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된 원소의 개수 2개를 빼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개념 정리하기 부분에 부분집합의 개수 A1부터 AN까지 총 원소의 개수가 N개
이거는 혹시나 해서 붙였어요. n개인 집합이 있는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 두 가지씩 해서 2의 n 개인 거고,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 빼줘야 되기 때문에 2의 n제곱에서 1만큼을 뺀 만큼의 개수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한 원소 K개를 원소로 갖는다 또는 갖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된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어서 이미 결정된 원소 개수만큼 전체 원소 개수에서 빼준 거듭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집합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하고 개념은 여기서 끝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봅시다. 자, 집합 사이 포함 관계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거는 부분집합의 용어의 의미, 모든 원소가 그 집합에 모두 포함될 때 그때 부분집합이다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집합의 성질 5가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 부분을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두 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말하고 포함 관계에서 모든 원소가 나머지 집합에 포함이 될 때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포함관계를 기호로 나타내요? 삼지창에서 가운데 있는 걸 빼서 이렇게, 그리고 포함되지 않을 때는 어긋나게 그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함될 때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집합의 뜻을 알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든 원소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하나로도 그 포함되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은 부분집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부분집합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해서 0개, 공집합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개수로 분류해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했고, 세 번째,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서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였어요. 그리고 4번, 진 부분집합의 뜻을 알고 주어진 집합의 진 부분집합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자, 진 부분집합의 뜻이 뭡니까? 부분집합이긴 한데 뭐를 제외한? 그치,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이때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는 2의 n제곱, 이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거기서 1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하나를 빼주면은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은 마지막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1차 시때와 마찬가지로 출석 인정과제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